혹시 여러분은 평소보다 훌쩍 올라버린 점심 메뉴 가격을 보고 결제 직전에 잠시 망설여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마트 계산대에서 예전과 비슷한 양을 샀는데도 2배 가까이 찍힌 금액을 보며 내가 무언가 잘못 산 건 아닌지 영수증을 다시 훑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주말에 유명 백화점 명품관은 여전히 대기줄이 길고 공항은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우리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며 은밀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뉴스에선 위기라고 난린데 막상 주변을 보면 다들 잘 살고 있잖아. 나만 유별나게 걱정하는 건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몰락이 시작되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파국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비명을 지를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안도감과 어떻게든 버티면 다시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이 사회 전반을 마취제처럼 지배할 때 위기는 소리 없이 우리 발밑에 집안부터 녹여버립니다. 지금의 평온함은 폭풍전야의 정적일 뿐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중산층의 삶은 사실 아주 가느다란 부채의 실로 지탱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1997년의 IMF 외환 위기를 국가 부도라는 거대한 파도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2의 IMF라 불릴 만한 구조적 재난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 양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국가 전체의 가동이 중단되는 화끈한 폭발이 아니라 특정 고리에 묶인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그러나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는 각계격파형 몰락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불을 쌓겠지만 누군가는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단 몇 달 만에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한 칸에 올라타 평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밖으로 튕겨나갈 꼬리칸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까? 오늘은 단순히 국가 경제의 몰락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거대한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만약 당신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기회를 포착하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구조의 이면을 가장 날카롭게 짚어내어 위기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돕는 가장 맹철한 동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몰락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경제적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질식 과정에 가깝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진정한 동력은 혁신적인 성장이 아니라 사실상 무제한으로 공급된 부채였습니다. 저금리라는 이름의 달콤한 마약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낙오될 것이라는 공포를 주입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미래의 소득을 미리 가불하여 현재의 자산이라는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티는 끝났고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다시 귀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부채로 지탱해온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모두에게 공평한 시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타격이 전달되는 방식은 철저하게 계단식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유동성의 물줄기가 끊겼을 때 가장 먼저 말라 죽는 것은 저수지 한가운데의 큰 물고기가 아니라 가장자리 밑바닥에서 겨우 숨을 쉬던 작은 생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부채의 양보다 부채의 질에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끝없이 오를 때는 부채가 부를 증폭시키는 레버리지가 되어 축복처럼 느껴지지만 자산 가치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순간 그 부채는 당신의 목을 죄는 밧줄로 돌변합니다. 특히 근로소득만으로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또 다른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는 한계 가구들에게 이번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삶의 마침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곳부터 붕괴가 시작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경제의 맹혹한 법칙입니다.
제2의 IMF급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첫 번째 타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극빈층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설픈 중산층의 가면을 쓰고 화려한 소비를 이어오던 과다 채무자들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번듯한 아파트와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어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한 장의 종이보다 얇은 방어막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체 대출 중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금리 인상의 파편을 방패도 없이 온몸으로 맞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달 오르는 이자 비용이 고스란히 생활비의 결손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비소비성 자산에 묶여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만장 이번 달 낼 이자가 없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없다는 사실은 몰락을 확정짓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월급이 동결되는 순간 그들이 유지해온 모든 경제 시스템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금융권은 위기의 냄새를 맡으면 가장 먼저 리스크 관리라는 이름으로 약한 고리들을 압박합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한 자산에 대해 원금 상환을 독촉하거나 금리를 가차없이 올립니다. 이들은 부유해 보였을 뿐 사실은 금융 시스템이라는 인공호흡기에 연명하던 환자였습니다. 시스템의 전원이 내려가는 순간 그들이 쌓아온 중산층의 삶은 단 몇 달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몰락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금리가 내려가겠지. 혹은 정부가 설마 수백만 명의 영끌족을 죽게 내버려 두겠어? 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몰락을 완성하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위기가 올 때마다 정부가 돈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목격해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때도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결국 자산 가격을 밀어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는 학습된 낙관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과거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전혀 다른 전장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돈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족쇄를 채웠습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폭등해 전체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고 돈을 풀지 않으면 가게가 무너지는 극단적인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오판합니다. 이러한 착각은 결국 손절매의 타이밍을 영원히 앗아갑니다. 자산 가격이 고점 대비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과감히 짐을 덜어내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데 본전은 찾아야 한다는 미련과 금방 회복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집값이 40%, 50% 폭락하고 나서야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장의 구매자가 모두 사라진 뒤입니다. 시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시장이 당신의 자산을 집어삼키는데 필요한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2단계에 들어서면 개인의 무능함이나 노력 여부는 더 이상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제도와 시장, 그리고 거대한 경제 구조가 당신의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하강 곡선을 그리며 공포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시장에는 소위 거래 절벽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집니다. 사기 위해 자산을 내놓아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 즉, 유동성이 완전히 메말라버리는 현상입니다. 금융기관들의 태도 변화는 더욱 가혹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량 고객이라며 대출을 권유하던 은행들이 위기가 감지되는 순간 가장 차가운 얼굴로 변합니다.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카드사는 한도를 줄이며 보험사들은 약관 대출을 제한합니다. 급전이 필요해 평생 부어온 보험을 해약하고 적금을 깨보지만 그 돈은 이미 미친 듯이 치솟은 물가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몰락의 가속 단계입니다. 개인은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 발버둥치지만 시스템 전체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서 누구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개인의 실력이나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순전히 운과 구조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차례대로 끊어내며 전체의 붕괴를 지연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 끊어지는 고리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미 퇴로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유형인 과다 채무자들이 무너지고 나면 그 충격파는 곧바로 다음 계층으로 전이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영끌족과는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업을 일궈온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존줄은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 유형인 채무자들의 지갑에 단단히 매여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짓눌린 중산층이 이자를 갚느라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외식을 포기하고 옷 사는 일을 미루며 취미생활과 교육비를 삭감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자영업자들의 지옥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나는 빚이 없으니 괜찮다 라고 안심하던 식당 주인이나 학원 원장들은 갑작스러운 매출 급감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르는데 들어오는 돈만 반토막이 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영업자의 몰락은 가계부채 위기가 만들어낸 2차 파동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객들이 몰락했기 때문에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이 경제 구조가 가진 잔인한 연결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내가 속한 생태계의 기초 체력이 무너지면 그 폭풍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지금은 안전해 보이는 당신의 사업장이나 일터가 사실은 무너져 내리는 이웃의 가게 위에 위태롭게 서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사회에 희망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흐름 속에서도 기어코 살아남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모르는 비법을 가졌거나 특별한 투자 정보를 독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존 비결은 오로지 구조를 냉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욕망을 통제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자산의 겉보기 수익률에 매몰되어 현금 흐름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짓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치가 높은 자산이라도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순간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들이 공포에 질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고 소리칠 때 근중 심리에 휩쓸려 무리한 베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시장의 호황이 만들어준 수익을 자신의 대단한 실력으로 착각하지 않는 겸손함을 가졌습니다. 돈을 벌 때 그것이 나의 능력 덕분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 덕분인지 냉정하게 구분하고 위기의 징후가 보일 때 가장 먼저 몸집을 줄여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기회를 보기 위해 멈춰서는 법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승리는 가장 빨리 달린 사람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2의 IMF라는 가상의 거대한 파도를 상정하고 그 파도가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석부터 삼켜 나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 다룬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먼저, 경제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닥치는 재앙이 아니라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가구부터 조용히 잠식해 들어옵니다. 또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근거 없는 낙관론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골든타임을 앗아가는 가장 큰 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인의 가계 붕괴는 결코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소비 절벽을 통해 자영업과 실물, 경제 전체로 전이되는 연쇄 도미노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막연한 안도감 속에 매일의 희망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달 날아오는 명세서를 보며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위험 신호를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유튜브 창을 닫고 여러분의 경제적 상태를
수치로 직시하십시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모든 수입이 중단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가진 현금만으로 가족과 함께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그 기간이 6개월조차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몰락의 궤도에 매우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무언가를 살 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무거운 짐을 과감히 버리고 체력을 비축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는 냉혹하며 결코 개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탈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단단한 경고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